새로운 어떤 도약의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작업의 어떤 내용들이 나는 집으로 간다. 나의 집은 어디인가. 또 최근에 한 10년간은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또 그 제목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작업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 중에 이 중견 작가를 전을 하면서 그 새로운 어떤 도약의 어떤 계기를 삼고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드로잉을 좀 많이 붙이고 또 이때까지 해온 작업을 또 전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어떤 작업에 대한 거는 꾸준히 하겠지만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어떤 작업 중에서 평소에 하던 드로잉을 좀 많이 붙였는데, 이 드로잉의 어떤 내용이나 어떤 뭐 형식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계기를 가지기 위한 어떤 시도, 실험적인 거,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 해온 작업만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잃어버린 정서나 정체성을 찾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 속의 어떤 생각들을 이 드로잉을 통해서 한번 끄집어내는 작업을 계속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시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붙이면서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어떤 작업 종이는 어떤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게 이래 있는데, 주로 이제 요 어떤 생명과 또 선적인 걸 이 작업을 그래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예전 작업의 어떤 제목 중에 황무지실이죠. 를 계속 또 내면 속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다라는 어떤 풍경을 통해서는 또 제가 어릴 때라든가 지금 또 부산의 어떤 고향 같은 어떤 그런 게 우리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 작업이 이제 다른 작업과 함께 꾸준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형상 중에 이제 사람,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걸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림 속에는 휴머니즘, 또 인간애가 늘 숨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풍경이나 그 현상, 꽃그림, 또 호박 이런 걸 좀 많이 그리게 되는데, 제가 성주에 작업실이 있습니다. 성주군 수릉면에 작업실이 한 30년 전부터 거기서 작업을 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작업 중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느낌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시골 또 성주 수륜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 4, 5년간은 생각을 하고 내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다가 과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이 뭔가 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물들이나 풍경을 나타내는 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호박을 심어보고 꽃도 심어보고 하면서 우리가
식물 중에 호박을 많이 그리는데 호박 같은 거는 또 우리 삶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꽃 중에는 칸나를 많이 그렸어요. 그 5, 6월 7월 되면 칸나 꽃이 피는데 아주 선정적이면서 또 아주 혁명적이라나 이러한 느낌들이 우리 예술하고 연관이 되고 이래서 호박과 칸나를 계속 그리게 되고 또 계절 감각에 의해 가지고 꽃이 피고 또 질 때 그 느낌들을 또 잘 관찰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어릴 때의 정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계절 중에 꽃이 피고 지는 걸 또 풍경과 같이 또 그리게 되고 하면서 잊어버린 어떤 정서를 되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적인 거는 우리 동양적인 어떤 느낌들, 드로잉, 서양이 좀 페인팅 하면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동양적인 거는 선적으로 즉흥적이면서 드로잉적인, 그린다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평소에 생각을 좀 하고 소요유, 거닐면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되면은 좀 집중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동양적인 어떤 느낌들을 자아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왼쪽 편에 있는 작업들은 별로 발표를 안 한 겁니다. 주로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문화예술회관 중견작가전을 통해 가지고 작품을 이제 드로잉을 한번 걸어보고 여기서 느낀 점을 또 다음 전시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양성이 있는 어떤 작업들인데 여기서 어떤 선적이나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어떤 그 순발력 있는 어떤 작업들 이런 걸 이제 실험을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꾸준하게 또 붓을 놓지 않고 계속 그리면서 그 속에서 또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걸 또 나타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높고 또 공간이 좀 큰데 여기서 일종의 그 공간성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작업을 통해서 좀 앞으로 대작이나 또 새로운 어떤 작업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도전의식, 도전적인 걸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작업을 새롭게 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번 전시는 200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작업들 중에서 그 횟수에 맞는 대표작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한테 모든 전시는 특별하면서 또 일상적인 것이라서 크게 의미를 두거나 또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늘 작업을 하던 사람이어서 그 작업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전시를 하면 되는 거니까 단지 일상과 전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번 전시도 가벼운 건 아니지만 늘 평소에 하던 전시같이 준비를 했고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2006년에 시작했는 그 출발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작은 문제들, 가정사부터 해서 내지는 또 작품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항상 문제를 안고 사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저한테는 너무 흥미로운 것이었고
또 즐거운 일이었고 해결하는 그 쾌감도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닥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단지 지금 내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과정들이 이 결과물들로 나와 있는 겁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이제 내가 서양화 전공이기 때문에 페인팅을 위주로 작업을 하다가 약간의 그 부조 형태의 화면을 조금씩 이제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오브제들도 가미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오브제를 하기 위해서 오브제라는 것은 기성 제품인데 그 기성 제품이 내가 원하는 그 형상이나 질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변형시키고 또 새로운 물성을 좀 찾고 이러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흥미로운 작업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저를 현재까지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재료에 대한 호기심, 물성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물질은 그 인간이 생각하는 이용을 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작업에서 그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너무 나한테는 가슴 뛰게 하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2006년에 타이어 튜브를 이제 찢어가지고 첫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때 그 타이어 튜브가 인간의 피부 또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를 찢고 구멍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움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타이어 튜브라는 것이 한정적이어서 형상들이나 물성이 직접 이제 내가 고무를 제작하게 되었고, 또 색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탄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화학약품들을 혼합해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오다가, 과연 이것들을 자극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에 또 포인트가 이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날카로운 물체들, 결국은 뭐 칼이나 침이나 못이나 솥불이나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것들을 계속 또 탐구하다 보니 칼은 철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칼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을 가해야 되며 단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칼이라는 형상에서 조금 철이라는 형상으로 철이라는 물성으로 넘어가서 철을 탐구하고 용접하고 단조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경험했고, 다음에는 이제 그 작아지는 단위들, 예를 들어서 칼, 그 다음에 못, 그 다음에 침, 이런 식으로 좀 더 소형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침을 이용하고 있는데, 침은 아주 단순한 형태지만 그 단순함이 주는 그 신비로움, 그 다음에 그 단순함이 주는 그 간결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또 의미가 있는 것이, 그것은 이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고통이 큰 고통을 치유하는 그 목적이어서 나름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침이라는 단위 자체가 가늘기가 인간을 찌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서 지금 현재까지 쭉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작업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침에 대한 작업이 아니라 계속 물성을 탐구하고, 제가 다뤄보지 않은 물성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물질, 또 새로운 화학 작품, 화학 작용을 이용한 어떤 화공약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될 것 같고, 끊임없는 호기심이 저를 현재에 이르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달라고 얘기했는 이유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다,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없습니다. 그럼 평소와 같이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호기심이 가는 대로, 특히 내가 가슴이 뛰는 대로 나를 유혹하는 어떤 물질들, 성질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그쪽을 파고들 것이고, 그것이 내 계획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획을 하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가슴이 뛴다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뛰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싶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어떤 쪽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업하고 매일 가슴 뛰고 매일 행복한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 대학에서 그 조각을 이제 전공을 해서 처음에 이제 작업 좀 관심 있었던 게 이제 돌 작업입니다. 그 왜 돌 작업을 했었냐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돌 작업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또 헨리 무어 작품 프리미티비즘에 관한 연구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용과 작업을 할 때 원시성 또 토속성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작업도 이제 계속 돌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2009년도에 제가 작업실에서 어떤 모형을 만들다가 우연히 이제 그 하드보드지라는 종이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저하고 또 성격이 또 맞는 것 같았어요, 느낌에.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우연하게 이제 종이 작업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이 이제 그 돌 작업을 하다가 지금 종이 작업으로 바뀌게 되어서 지금은 그때와 작품 성향이 많이 좀 다르고,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이 이제 어떤 작업이냐면 그 건축적인 그 공간에서 그 공간에 대한 조각적인 공간을 제가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건물이 들어섰을 때 벽면이나 또 기둥 또 모서리 이러한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선이 잘 가지 않는 그냥 평범하게 놓아두는 이런 공간을 저는 그것을 이제 조각적인 공간으로 조금 뽑아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적인 공간으로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벽면과 또 모서리 또 기둥 같은 이 작업들이 원래의 건축물에서 그 기능을 원래 하고 있는 기능이지만 제가 거기에서 조각적 요소를 가미를 함으로써 벽면 역할도 하고 또 조각적인 역할도 하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하게 되는 그러한 작업들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종이 작업 처음 시작해서 한 4, 5년은 좀 연구 기간이 있었습니다. 연구 기간이 있었고 이제 입체로 만들고 지금까지의 표현되기까지는 한 6년 정도 이제 지금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 중견 작가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6개월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정말 좀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매진을 했냐 그러면 이제까지 뭐 개인전도 조금 했고 여러 가지 전시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중견 작가라는 것은 약간의 또 이제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제가 또 이 전시를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또 잘 보여드려야 또 중견 작가로 또 인지도 할 수 있겠고 또 그렇게 또 인식이 되어지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무게감, 뭐 중압감, 뭐 이런 것도 조금 있는데, 그래서 이 전시를 계기로 앞으로 이제 제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제 이야기,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먼저 얘기를 했지만 이 컨셉이 건축적인 공간에서 조각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공간도 너무 많고 또 표현해야 될 공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고 또 제가 거기에 또 연구도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재밌는 공간 또 표현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재미에 또 작업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이번 중견작가전을 통해서 제가 또 진짜 정말 그 내공 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지금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규모가 좀 있고 스케일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냐 그러면 제가 이제 종이로 작업을 하고 평상시에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개인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간을 찾기가 또 힘들고 또 이러한 공간에 또 작업하기가 또 쉽지가 않는 게 또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그게 이번에 이 전시를 하게 됨으로써 제가 이제까지 만들어 왔던 조금 작은 그러니까 크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축에 대한 이제 실전이 아니고 현장에서 조금 그 공간에 대한 이해를 또 인식을 시키고자 그렇게 규모를 조금 크게 했습니다. 크게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품들이 지금 이 공간에 배치가 되고 또 실현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 날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표현됐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날까? 사실 저도 궁금하고요.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번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저한테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전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든데 너무 또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작품이 이러한 공간을 해석하며 또 조각적인 공간을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또 제가 머릿속에 있던 거, 생각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작품이 이제 커졌을 때 이제 과연 어떤 느낌이 나며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진행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그거를 제가 조금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저한테는 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이거 토대로 정말 그 공간 표현에 대한 그 재밌는 해석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이런 공간에서 정말 저한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현장 작업을 좀 시켜줬으면 진짜 멋있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좌표를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맞이했는 느낌이고요. 이번 전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전시의 어떤 그런 좌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의 작가 생활에 있어가지고, 다시 저를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진 작업을 하면서 사진 할 때,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인 포토샵에서 어떤 리터칭 같은 거를 그러니까 했을 때 이미지를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그 확대된 이미지 속에 어떤 그런 작은 공간 또는 오브제 또는 여러 가지 색감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아름답게 느껴져서 언젠가는 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보는 세상은 저희들이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또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미세함의 어떤 차이들을 그러니까 못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런 작업도 참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근데 이번 전시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회화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그 작업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진 뭐 설치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한번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회화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그림도 같이 그러니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자연 또는 뭐 공간 아니면 오브제에 그러니까는 관심을 두고 여러 이제 방면으로 그러니까는 제가 또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생각을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그러니까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시간이 아마 그러니까는 지금부터가 그러니까 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제를 그러니까 놓고서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들어오는 어떤 아이디어에 따라 가지고 생각나는 아이디어에 따라 가지고서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아마 앞으로 제가 작업을 할 때도 그러니까는 계속 그때의 어떤 아이디어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또 작업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원래 중견 작가전이라 해서 되게 처음에 되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나이에, 어떤 중견이라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이에 대한 책임감, 제 작업에 대한 책임감. 그게 물론 모든 작가들이 작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지만, 이제 어떤 그런 중견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좀 더 그 책임감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조심스럽게 다가간 부분도 없잖아 있고, 좀 더 무게감 있게 제가 다가간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게 이제 어쨌든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 번 더 제 작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되게 저한테는 좀 터닝 포인트, 중요한 전시인 것 같아요. 예. 되게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제가 항상 제가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 제가 좀 주제를 좀 많이 잡는 편인데, 따로 이렇게 주제를 좀 많이 잡는 편인데, 이때까지 제가 제 작업 전시해온 패턴을 이렇게 보면, 주로 많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뤘던 것 같아요. 물론 풍경도 그리고 뭐 자연적인 것도 그리지만 주로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 사람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주로 뭐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의 사회가 저는 이미지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든,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조차도 그런 면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실체보다는 보여지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중요시 여기고 그 이미지로 모든 걸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들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이미지와 욕망은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 이미지에서 시작했지만은 이제 이야기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욕망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뒤에 이제 지금 풍경이 이제 산의 이미지지만은 알고 보면 천이거든요. 보자기라든지 천인데, 이 천은 절대 산이 될 수 없는데 산을 꿈꾸고 있어요. 예, 산을 꿈꾸고 있고 산이 되고 싶어 하고, 그게 이제 그거를 제가 인간의 이제 어떤 욕망을 약간 조금 다르게 좀 표현을 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제는 나비의 꿈인데, 이제 이 나비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저는 이 나비를 전혀 철학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정말 단순히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욕망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비의 꿈이라고 제가 이번 전시 타이틀을 잡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이번 전시가 되게 좋았던 게 일단 공간이 크잖아요. 이제 공간이 큰데 작업이 공간에 묻히는 게 아니라 작업은 공간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드러나야 되고 이제 그런데 제가 과연 이제 이 공간을 사실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전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무리는 있었어요. 그래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지 그것도 제가 조금 재밌게 했었고요. 이렇게 작가는 전시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림은 그리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간이 도화지거든요. 이 도화지 안에 내가 내 작품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가, 이게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DP나 이게 전체적인 공간 해석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재밌게 했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큰 규모의 전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 작업량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큰 작업이 조금 힘들긴 한데, 근데 어쨌든 네, 제가 주로 이제 좀 대작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옮긴 작업실이 조금 협소해서 이렇게 큰 작업을 그렇게 이제 지금 있는 작업들이 이제 최대 할 수 있는 크기인 것 같은데 뭐 있는 작업실에서 최대한 많은 좋은 작업을 하면 좋겠죠.